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물으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시란 무엇인가? 내지는 시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지는 시의 본질은 무엇인가? 시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시와 시인을 살피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화자는 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화자가 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시인이 못 된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시의 의미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탐색하며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진정한 의미의 시와 시인에 대해 고민하던 시인이 화자를 내세워 삶에서 가장 우선으로 두는 가치가 무엇인지, 가장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김종삼 시인의 이 시에 대해서 쭉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자,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전반부는 시인이 뭐죠? 시가 뭐죠? 시가 뭐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거라면, 후반부 두 번째 이 장면에서는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지는 시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화자가 깨달음을 갖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포인트는 이거죠. 시죠, 시. 시가 중심 화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시가 뭐냐고 물었다겠죠. 기본적으로 도치법이에요. 그리고 이 시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는 질문이고요. 시의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화자 나왔죠?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쥐가 지금 시를 쓰고 있으면서 시인이 못된다라고 표현한 것은 역설적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갖자. 시인이 뭐지? 시가 뭐냐고 물었는데 시인이 못된댔어. 그러면 시인이란 누구인가? 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독자는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여기는 지금 뭐예요? 물음과 대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대답이 완전한 대답은 아니죠. 그래서 화자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1행과 2행, 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잘 모른다는 대답을 한 화자가 되겠습니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이동 맞아요? 네, 공간의 이동이에요. 공간의 이동이면서 그걸 통해서 시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답을 구하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해서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녁역, 시간이 흘렀네요. 남대문 시장 안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성찰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왜 why 남대문 시장일까? 라고 하는 것은 이 남대문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서민들의 일상적 공간 내지는 생활의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결국 시인이란 뭐 고상하고 고결하고 저 천상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네들에 대한 시를 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대떡을 먹을 때, 서민들과 함께 할 때 서민들의 삶에서 생각이 나고 있었다. 깨달은 거죠. 자, 3행부터 6행까지 답을 구하는 과정. 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남대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무교동에 있고 명동에 있고 남산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민중들이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명량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게 바로 평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중들이 결국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시적 대상을 구체화시키면서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시인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순하고 명량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한 말을 또 하네요. 왜? 요게 강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알파 시작, 기원, 밑바탕, 가장 중요한 것, 고귀한 인류이고, 어떤 사람? 참다운 인생을 살고 있고 건강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 영원한 광명이고, 한마디로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것이며 세상의 본질적인 것이고, 결국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알파이고, 그런 사람들이 고귀한 인류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광명이고 해면서 뭐였을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쫙 방점을 꽝 찍네요.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시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이제서야 나온 거예요. 건강하고 민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 참다운 시인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답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7행에서 15행까지는 화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시인의 의미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말했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철학적이고요, 문답적이고요, 인본주의적이다. 시인의 가치와 올바른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질문과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시상 전개 방식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대답을 하죠. 즉, 처음에 물음에 대해서 나는 시인이 뭐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완전한 대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완전한 대답은 맨 마지막에 있다 라고 본다면, 이 작품은 누군가로부터 시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화자가 처음에는 모른다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시가 뭐냐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하다 저녁 무렵 남대문 시장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보면 돼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예전 2009년도네요 벌써. 자, 2009년도 3월 고2 학력평가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박스 보기로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화자가 시인의 대리인이고 누군가가 화자에게 물었을 때 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거치면서 이동하며 화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거든요. 물론 객관식이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었겠죠. 이럴 때 이제 선택지로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시인과 화자를 동일하게 본다면 화자는 시인의 대리인이므로 시인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누군가와 화자의 대화는 화자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시인이란 무엇인가,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화자는 이 공간을 돌아다니는 동안 누군가의 물음, 시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물음에 답을 구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화자는 사람들의 모습,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알파요, 광명이요, 시인이라는 고귀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화자는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착하고 순하고 인정 많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인은 공간 속에서 일상적인 경험, 뭐예요? 그냥 남대문시장에서 떡볶이라도 먹는 거죠, 그죠? 을 통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일단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해볼까요? 도치법. 도치법은 맨 앞에 있었어요. 그죠?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뒤에 또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의 어순을 바꾼 표현이다.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질문의 내용, 시가 뭐냐는 것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법. 이건 솔직히 말하면은 시 전체가 다 반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되풀이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징법이에요. 상징법은요, 자, 그런 사람들의 의미에 있는데 알파요, 고귀한 인류요, 영원한 광명이라는 시어와 식구를 통해서 고되어도 순하고 명랑하며 마음 좋고 인정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람들임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